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이 소녀 모두 알고 계시죠?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격앙된 목소리로 4분간 연설하며 어른들을 혼쭐 냈던 바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30년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근거가 수두룩한데 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기시나요? 라는 건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지역이 침수된다. 북극곰이 살 곳을 잃고 있다. 이런 말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기상이변을 만드나 보다. 뭐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왓더 뉴스,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도 기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후 난민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아프리카나 중동, 중국 서부 지역 얘기로만 여길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빙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와 영국 리즈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최근 거의 동시에 출간됐는데 놀랍게도 북극권 빙하가 녹는 양을 거의 비슷하게 예측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는 매년 7,600억 톤의 얼음이 녹았는데 2010년대에는 1조 2천억 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1990년 이후 28조 톤이 녹았다는 거였죠.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로 변할 때, 즉 액화 현상을 겪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28조 톤의 얼음이 녹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 전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3%나 됩니다. 이 에너지 총량은 1994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한 번개 에너지 총량의 10,000배나 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지구상의 각종 기상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2100년에는 적게 잡아도 해수면이 80cm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워싱턴 DC 지역은 서쪽으로 에팔레치아 산맥, 아래로는 낮은 구릉지대를 거쳐 100마일 이상 해발 고도가 거의 없는 저지대 평야가 이어지는데 많은 지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남극은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20년 만에 8조 톤 이상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덕과 주디스 싸움씨 부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보이는 아름다운 주택에 살면서 착실히 노후를 준비하던 차에 최근 산불 매연을 견디다 못해 뉴햄프셔주로 이주했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기후변화가 화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은 매년 건기인 8, 9월에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의 강도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건조해지면서 바짝 마를수록 불이 붙기 쉽고 더 뜨겁게 타는 거죠. 이런 거대한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 희생당하는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산불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산불 진화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역대 최대 산불 발생 연도를 1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강원도만한 면적이 매년 산불로 타고 있습니다. UCLA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산림 건조화 현상의 55%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한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추가로 소실됐죠.
10년 전부터 산불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매연으로 피해도 커지면서 아예 산불이 잘 나지 않는 동북부 산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네바다주에선 최근 10년 동안 산불을 피해 이주한 주민이 적어도 2,000명 이상입니다. 알라베마주는 10월 초까지 섭씨 40도가 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워서 그나마 덜 더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흔하다고 해요. 이곳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5년 사이 해안가 저지대의 주정부 소유 섬이 물에 잠기면서 10여 곳에 달하는 연구시설이 철수되기도 했습니다. 북극권과 가까운 뉴햄프셔주 해안가 지역 주민들은 아직 땅이 물에 잠기지는 않았지만 파도가 높이 칠 때는 바닷물이 저지대로 흘러들어와 자주 홍수 사태가 나서 내륙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최근 10년 사이 미국 동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는데요. 허리케인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주자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의 저지대 지역 주민들도 최근 서쪽으로 터전을 옮겨야 했죠. 포틀랜드 스테이트 대학 졸라 아비다드 교수는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15년쯤 미국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기후 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국내 총생산 GDP의 60%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곳에 기후 난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아비다드 교수는 이제 거주 지역과 거주 주택에 대해 영구 거주라는 개념을 붙이기 힘들어지게 됐고 impermanence, 즉 영구적이지 않은 것이 뉴 노멀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기후가 변하면 즉각 짐 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 난민의 이사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풀을 찾아 계속 옮겨다니는 유목민처럼 좀 더 살기 좋은 기후를 찾아 거처를 수시로 옮겨다니는 기후 난민도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7년 전에 개봉한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는 기후변화로 촉발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해일로 침수되고 LA가 초대형 토네이도로 파괴되죠. 이 영화에서는 따뜻해진 기후가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이로 인해 지구 전체를 온화하게 유지하는 해류가 끊기면서 미국의 중위도 지역이 빙하기로 접어들어 미국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멕시코로 이주한다는 내용인데요. 기후 난민의 이주 방향이 현재와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건데 기후 변화는 이렇듯 예상이 어려운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뒤 미국의 기후 난민 7천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연구진은 전 인류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2052년 사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기온이 1.5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1.5도는 파리 기후협약 등을 통해 2100년까지 목표로 하는 제한선인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70년이나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위기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환경운동이지 않을까요?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왓더 뉴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